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네 거의 100 명에 가까우신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제 라이브 클래스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플로우팀 이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 제공을 해 왔었는데요. 이전에 플로우 아카데미라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교육 콘텐츠들 제공을 해 왔었고, 또 작년에는 온라인 저희 유니버시티라고 부르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들을 또 업데이트 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강의들 계속 업데이트해 놓으면서 작년에 또 고민 해결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안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24 년에 한번 작년에 업데이트 됐었던 기능들과 함께 모아 가지고 이런 기능들 업데이트 됐었고 여러분들 계정에서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 가지고 핵심적인 기능들 위주로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오늘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안내 사항들 먼저 전달을 드릴게요. 우선 오늘 교육은 시연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직접 플로우 화면을 보면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녹화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플로우팀만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방금 설정을 해 놓았는데, 네, 녹화본 같은 경우는 추후에 온라인 강의실과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같이 참여하지 못한 우리 직원분들에게는 추후에 링크 같이 전달해서 또 내부에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 말씀 주시는 부분인데, 교육 오늘 대부분 시연을 통해서 진행하긴 하지만 제가 교육 자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맨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가 이제 마련되어 있으니 만족도 조사까지 꼭 참여하셔서 해당 자료까지 받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오늘 교육은 이제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뒷부분은 Q&A 시간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중간중간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 플로팀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고요. 맨 마지막 Q&A 시간에 또 남겨주신 내용은 저도 같이 채팅창 열어서 확인하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는 카메라 먼저 끄고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순서입니다. 회원가입 변경된 부분부터 풀로 연동되는 부분까지 간단하게 같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같이 시작해 볼게요. 네. 회원가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무료 체험 시작하기 이 페이지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한번 화면을 변경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로우 공식 홈페이지 환경입니다. 아마 플로우를 평소에 사용을 하실 때 웹 브라우저, 뭐 크롬이나 엣지와 같은 브라우저로 사용하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익숙하실 텐데 무료 회원 가입 이 경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있는 무료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방금 PPT에서 보여졌었던 것처럼 구글 계정으로 시작, 그리고 회사 이메일 주소로 시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글 계정으로 시작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미 내가 사전에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바로 플로우를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글 계정으로 시작해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진행하실 때도 플로우에 네, 로그인, 뭔가 소셜 로그인 부르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기라는 별도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계정을 만드셨다면 로그인할 때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웹사이트에서도 동일합니다. 로그인하면 하단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로그인을 지정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연동돼서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간혹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계정을 만들었는데 내 지메일을 아이디에다가 기재를 해서 로그인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안내를 드립니다. 자, 다시 뒷화면으로 넘어가서 한 가지 또 다른 방법. 회사 이메일 주소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이메일 주소로 시작. 회사 아무래도 우리 협업 툴 플로우가 회사에서 사내의 직원들이랑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공통된 도메인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를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 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는 방법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같이 안내를 드릴게요.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뭐 골뱅이 뒤에 이 이메일 주소 기재를 해서 무료 체험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이메일 주소에 대한 인증을 먼저 받아야 돼요. 자, 저도 인증번호 기다렸다가 기재를 하고 다음 누르게 되면 사용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그리고 나의 직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음 그리고 약관을 확인하신 다음에 동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회사 만들기 혹은 회사 참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플로우를 내가 이제 막 처음 테스트해 보시는 분들은 회사 만들기를 클릭하시는 거고 우리 회사 직원이 새로 신규 입사한 사람이 플로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회사 참여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별도의 URL을 같이 기재를 해서 참여하기 눌러주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강의는 아무래도 이미 기존의 플로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원가입에 대한 과정을 교육에 넣은 이유는 직원이 다른 이제 신규 입사자 직원이 가입을 할 때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이 과정을 알고 계셔야 사내에 아마 보다 빠르게 안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은 처음 신규 입사자가 가입을 하고 있었던 화면이고요. 왼쪽은 우리 회사의 직원이 로그인을 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우리 회사 직원은 직원 초대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이 앞부분 여기가 회사의 전용 URL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연용으로 세팅해 놓은 이 A 컴퍼니라는 회사는 URL 자체가 A 컴퍼니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 고유한 URL 주소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앞부분을 확인해서 신규 입사자가 이 회사 가입을 진행할 때 URL을 같이 잘 기재할 수 있도록 사내에서 공유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여하기 누르면 다시 한 번 더 이 회사명과 이 회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확인한 다음에 참여 요청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회원가입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안내를 드렸어요. 네. 자, 그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원 가입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그다음 달라진 부분은 음 회사 만들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달라진 부분이 생겼는데요. 회사 만들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플로우를 이제 테스트하시는 분들이 회사 만들기를 클릭해서 플로우의 초기 계정을 아마 세팅을 하실 거예요. 회사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온보딩이라는 과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12월 이후로 가입하신 분들은 이 30분 온보딩을 진행해 보신 분도 계시고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온보딩을 참여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온보딩 클래스는 30분 동안 초기 플로우를 사용하는 분들 대상으로 프로젝트방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 게시글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필터 걸어서 업무를 어떻게 조회하면 좋은지 정말 플로우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30분 안에 저희가 안내드리는 과정입니다. 온보딩 클래스
회원가입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지만 별도로 한 번 더 신청 링크 확인하길 원하신다면 저희 블로그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에도 같이 하단에 또 링크 넣어 놨으니까 추후에 만족도 조사 진행하신 다음에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회원가입 절차상에 조금 달라진 부분 하나씩 짚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은 데스크탑 앱 버전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실제 화면 바꿔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로우 이 데스크탑 앱 버전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 데스크탑 앱 버전은 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같이 제공했었던 부분이라 많은 분들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소소하게 달라진 부분 짚어드리면 비밀번호 찾기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데스크탑 앱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이 비밀번호가 간혹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비밀번호를 찾은 다음에 로그인을 진행하셨어야 됐는데 이렇게 앱 버전에서도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버튼이 보여지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이제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데스크탑 앱 버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로그인해서 화면 정도만 같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리 뭐 PC에서 카카오톡 썼었던 것처럼 이런 메신저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자마자 로그인해서 이렇게 하단에 내려놓고 업무 진행하면서 왔다 갔다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데스크탑 앱 버전에서 채팅 이렇게 리스트로 확인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방도 리스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넓은 화면으로 보길 원하시면 하단에 있는 홈 버튼 클릭해서도 기존에 사용했던 익숙하셨던 이 환경 그대로 연결지어 사용이 가능하니까 아직 데스크탑 앱 버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꼭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어,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데스크탑 앱 버전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웹에서 로그인하신 다음에 내 프로필 사진 클릭하고 데스크탑 앱 다운로드 누르시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도 데스크탑 앱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데스크탑 앱 버전까지 소소하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플로우를 로그인하고 난 이후의 환경에서 달라진 부분들 같이 짚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 플로우 안에는 계정의 권한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신가요? 자, 어드민이라는 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회사 관리자 권한 혹은 일반 직원 계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종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왼쪽 하단에서 어드민 버튼이 보여지면 회사의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어드민 버튼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일반 직원 계정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드민 버튼 들어가게 되면 회사의 관리자가 우리 회사 플로우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페이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의 전용 URL 링크 수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 회사 정보에 대한 페이지도 제공되고 있고요. 우리 회사의 플로우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고 몇 명이 사용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구성원 관리 페이지, 앞서서 제가 가입했었던 이런 처음 가입한 사람을 승인하고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별도 페이지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어드민입니다. 그래서 관리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사내 직원들이 플로우를 정말 잘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드민 페이지에서 달라진 기능들 같이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비활성화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에서 쓸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직원 3명이 프로젝트 방을 만들어서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3명이 동시에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현재 그 프로젝트 방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이렇게 관리가 어려웠던 프로젝트 공간은 이 어드민 페이지 비활성화 프로젝트 관리로 넘어오시면 내가 원하는 이 방을 선택해서 관리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시연하고 있는 계정 이렇게 선택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해당 프로젝트 방을
다시 검색했을 때 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이 방에 참여를 해서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히스토리들을 다시 우리 회사의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말씀드린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 한 명이 외부의 사용자, 예를 들어서 뭐 고객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협력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같이 공간 안에서 협업을 진행하다가 우리 회사 담당자였던 해당 직원이 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겠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활성화 프로젝트 관리 들어오셔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관리자를 추가해 해당 히스토리를 참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다 조금 더 플로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드민 페이지의 두 번째 달라진 부분은 여러분들 화면 캡처 방지 설정 기능 알고 계신가요? 자, 이 기능을 켜놓게 되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모바일 플로우 안에서는 캡처를 할 수 없도록 막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아마 많은 기업에서 또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전에는 안드로이드 기기 같은 경우에는 캡처 자체가 기기상에 가능했지만 애플에서 만든 iOS 기기는 캡처를 막을 수 없도록 기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 캡처 이력이라는 이 로그 페이지를 별도로 생성해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장치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현재 캡처했는지 이렇게 로그로 남겨두었고, 이 남겨둔과 동시에 이 해당 사용자에게도 안내 문구를 통해서 해당 페이지가 캡처 이력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iOS 기기에서도 캡처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로그상에 남겨져 있는 해당 페이지는 더 이상 이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좀 달라진 부분, 오히려 아이폰 기기에서도 캡처를 막을 수 있게 조금 더 보안이 강화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 기능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기업에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달라진 어드민 기능 안내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드민에서 설명드린 API, 오픈 API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이제 많은 기업이 다 같이 활용하기보다는 회사 사내의 좀 개발자나 API 연동에 대해서 좀 가능한 기업이라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어드민 페이지에서 오픈된 기능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차 가지고 왔습니다. 플로우를 조금 더 연동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 API 센터가 별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내의 개발자분들, 관리자분들은 한번 여기에 남겨져 있는 내용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플로우를 조금 더 파워풀하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어드민에 대한 부분들 안내를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바로 어드민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원분들도 같이 플로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소소하게 달라진 기능들, 업데이트 사항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플로우 이미 사용해 보시면서 이 프로젝트 공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프로젝트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 초대해 게시글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간 안에서도 이 방 안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는 참여자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들은 별도로 이 방에 대한 세부 설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 옆에 있는 점점점 더보기 버튼을 누르고 프로젝트 수정을 누르게 되면 이 방의 권한을 또 세부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달라진 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파일에 대한 조회와 다운로드 권한이 분리, 조금 더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파일에 대해서 조회 다운로드 권한을 같이 묶어서 설정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세분화가 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 방의 목적에 맞게 세부 설정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에 어떻게 좀 적용하면 좋을까 봤더니 회사에서 공지사항을 우리 사내 직원분들에게 전달할 때 조회는 이제 가능하게 뭐 해놓고 전체로 해놓고 다운로드 권한을 막는 등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의 목적에 맞게 설정해서 또 사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내부에서 고민해서 해당 기능까지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안내 드리는 기능 넘어가 보면 자, 플로우 게시글 안에서도 우리가 조회 권한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게시글을 작성할 때 하단에 전체 공개 혹은 프로젝트 관리자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자, 프로젝트 관리자만으로 설정을 하고 제가 프로젝트 관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송 차장, 윤 팀장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업무를 한번 등록을 해 볼게요. 송 차장님, 윤 팀장님, 이 업무 확인해 주세요 하고 업무 내용 기재를 해서 제가 등록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 게시글 현재 프로젝트 관리자만 보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이 조회 권한이 고도화되기 전에는 프로젝트 관리자만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관리자가 아니면 해당 게시글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보다 이 권한이 고도화가 되어서 프로젝트 관리자 그리고 해당 게시글의 담당자들까지도 글이 보여지도록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많을 때 특정 인원에게만 조금 더 업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환경에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무 게시글뿐만이 아니라 일정 게시글도 동일합니다. 일정도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요한 일정, 예를 들어서 A 프로젝트 주요 담당자 미팅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 방 안에서도 관련된 담당자들끼리만 미팅을 진행하고 싶다 할 때 등록을 누르게 되면 이 일정 게시글의 참석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잠시만요. 제가 글을 할 때 전체 공개 말고 프로젝트 관리자만으로 이렇게 게시글을 등록했을 경우에 이 참석자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게시글이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회 권한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실 때 이 기능도 참고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달라진 점 안내를 드리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팀 주간 회의를 진행합니다. 일정을 제가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팀 주간 회의 그리고 매주 화요일 이렇게 화요일 뭐 시간은 제가 4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이렇게 해서 일정을 등록하면 우리 팀원들은 이 해당 일정 같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주 우리가 반복적으로 같이 발생하는 업무죠. 점점점 더보기 버튼에 반복 등록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게시글에 대한 반복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말씀드리는 이 반복 등록에 대한 기능은 현재 프로 버전에서만 적용이 가능한데 베이직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어떤 기능인지 들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반복 등록 클릭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화요일 그리고 종료일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저희 팀의 뭐 주간 일정, 저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만 일단 종료 일정을 설정해 놓을게요. 그리고 고급 설정, 이렇게 시간대 설정이 가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 번 더 앞으로 반복적으로 등록되는 이 기능에 대해서 내용을 한 번 더 기재할 수 있는데요. 소소한 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복 일정은 시스템이 아침 7시마다 자동으로 등록을 시켜주는 기능이다 보니까 코멘트를 저는 적어 놓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하더라고요. 반복 등록으로 게시한 일정입니다. 하고 팀 주간 회의 뭐 예를 들어서 매주 화요일 등록합니다. 기재를 해서 등록 버튼 클릭하게 되면 자, 등록된 반복 게시글은 상단에 있는 반복 등록 탭에 들어가면 현재 제가 반복으로 설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 놓았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 게시글 제가 설정한 대로 다음 화요일 오전 아침 7시에 자동으로 이제 글이 게시가 되고요. 반복 주기 종료일까지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간 회의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마다 주간 회의를 진행하니 저는 팀원들이랑 주간 회의 보고 자료는 월요일까지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이건 한번 업무로 등록을 해볼게요. 팀 주간 회의 보고 자료 작성. 그리고 이거는 매주 월요일마다 뭐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 등록시켜 놨던 게시글도 반복 등록을 눌러줍니다. 동일하게 이 업무는 매주 월요일마다 종료는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어요. 종료. 그리고 고급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동일한 담당자가 지정하게 할 건지 아니면 업무 마감일도 등록일로부터 이렇게 설정을 할 건지 다양한 세부 설정이 가능하니까 실제 업무 등록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앞서서 일정 게시글 등록하는 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세부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작성할 수 있는데 반복 등록으로 게시한 글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는 보고자료 작성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반복 등록 탭에서 해당 게시글이 세팅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세한 정보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게시글은 당일 오전 7시에 자동으로 글이 게시가 됩니다. 이 게시글 수정하거나 좀 삭제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 방해 관리자의 경우에는 반복 종료 혹은 스케줄 수정이 가능한 부분 안내를 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던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로 요금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업무에 적용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하나 이 화면 보고 지금 예상 가는 분 계실까요? 바로 다시 알림 기능입니다. 리마인드 기능인데요. 이 일정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정이라서 내가 여러 개의 업무들 중에 다시 한 번 더 알림을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중, 내일, 이번 주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된 시간으로도 설정이 가능하고 아니면 직접 지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한번 1분 후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게시글 다시 알림을 설정해 놓게 되면 해당 게시글에 다시 알림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9분이 돼서 바로 올렸네요. 저는 지금 오늘 시연 때문에 제가 알림을 잠시 꺼놓은 상태라 팝업은 보여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알림 봇이 한 번 더 여러분께 채팅으로 해당 메시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채팅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동해서 확인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제가 다시 알림으로 설정했었던 이 게시글 뿅 하고 나타나져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무들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업무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나한테 알림으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바로 플로우의 다시 알림 기능이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해 드릴 거예요. 오늘 중, 내일, 주말 이렇게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그리고 다른 날들은 오전 9시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아무래도 보통 업무를 진행하실 때 이메일을 많이 확인하고 이제 알림들 체크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다시 알림 기본 시간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내가 원하는 시간 받길 원하시면 직접 지정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 기능도 달라진 부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나 다양하고 많은 기능들 업데이트가 됐죠. 저는 정말 이 기능들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써보실지 또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PPT 화면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 가볍게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데스크탑 앱에서 비밀번호 찾는 기능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어드민 페이지에서는 이제 비활성화 프로젝트를 관리자 추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앱 캡처 방지는 iOS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로그로 남겨졌었던 페이지는 이제 제공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API 센터 있다 보니까 회사 내부에 개발자가 있다면 해당 페이지 참고해서 보다 플로우를 파워풀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에 대한 부분은 파일의 조회 다운로드 권한이 세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에 맞게 설정해서 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조회 권한도 보다 고도화가 되어서 해당 게시글의 담당자 혹은 참석자에게도 프로젝트 관리자만으로 설정했을 때 글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들은 아침 7시에 자동으로 게시글이 등록될 수 있도록 반복 등록 기능 설정이 이제 가능하니까 프로 버전에서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꼭 까먹지 않아야 되는 기능은 이렇게 다시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 아니면 자주 사람들이 이제 알림을 체크하는 시간으로 확인해서 선택을 해 놓으면 플로우에 다시 알림 봇이 여러분의 중요한 업무 일정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큼직큼직한 기능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한번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제가 중간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퀴즈는요, 어렵지는 않은데 눈을 크게 뜨고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채팅창에 이제 답변을 빠르게 남겨주시는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가 모두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퀴즈 전달 드리겠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 혹시 차이점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정답을 알고 계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 네. 지금 채팅 남겨주신 세 분 정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왼쪽과 오른쪽 차이점은 고객센터라는 이 이름이 이용 가이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용 가이드로 바뀐 부분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은 플로우 팀에게 개인 채팅으로 성함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 여기까지는 플로우의 프로젝트 방과 게시글에 대한 부분 안내를 드렸으니 자,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전환해서 이번에는 채팅으로 넘어가 볼게요. 채팅에서 바뀐 기능들. 자, 채팅창. 아무래도 이제 게시글보다는 채팅은 조금 더 자유로운 소통을 하실 때 많이 활용하고 계셨을 텐데요. 채팅에서 업데이트됐었던 첫 번째는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두 읽음 그리고 편집 이 두 가지 기능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 PC 앱을 틀어놓고 같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장기적으로 좀 이제 연차가 있어서 쉬다가 플로우를 회사를 복귀를 했어요. 아무래도 게시글보다 채팅에 더 많은 양이 쌓여져 있겠죠. 채팅창에서 이렇게 빨간 배지가 보여지는 거를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한 번에 좀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 빨간 배지 보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설정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모두 읽음을 클릭하게 되면 채팅방의 모든 메시지들이 다 읽음 처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읽음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실 때 아마 채팅방 같은 경우는 사단방과 업무가 또 주로 진행되는 방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진행됐었던 방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내가 별도로 한번 숙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읽음 처리가 이제 가능해졌다. 해당 기능 안내를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편집 기능입니다. 편집 클릭하게 되면 자, 플로우를 사용하시다가 내가 이전에 같이 소통했었던 채팅방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쓰지 않는 방, 더 이상 소통하지 않는 채팅방은 선택하신 다음에 채팅방 나가기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채팅방에서 나가지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로우 오랫동안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히스토리들도 많이 쌓여 있으실 텐데 불필요한 채팅방들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 고도화되었으니 해당 기능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설정 버튼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번에 소개드릴 기능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 안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환경 설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설정으로 넘어가면 테마 설정이라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원하는 컬러 혹은 디자인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플로우의 채팅방이 컬러풀해졌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색상을 입혀놓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소소한 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면 저는 업무가 진행되는 프로젝트 방들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고 좀 다양하게 우리 직원들이랑 소통을 주로 많이 진행하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수다를 많이 떠는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로우 팀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자인을 같이 설정해 놓고 업무를 진행할 때마다 조금 더 빠르게 색상을 인지해서 업무 진행하는 데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법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또 업무를 진행하는 방 같은 경우에도 임원분들이 계시거나 대표님이 계시거나 보고가 주로 진행되는 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혹여나 실수할까 봐 걱정이 돼서 조금 편하게 업무 진행하는 방은 옅은 색 그리고 제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어두운 색상 이렇게 설정을 분리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니까 저의 이 소소한 팁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적용했었던 이 색상은 내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은 제가 이 A 콘텐츠 영상 제작이라는 방에서 최근에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업무를 쭉 진행을 하다가 내가 최근에 어떤 업무를 확인을 해 줬는데 그 어떤 업무가 기억이 안 나요. 채팅방 안에서도 저희 검색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확인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채팅방 안에 제가 검색한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이 다 같이 조회가 되는데요. 이 기능들 사용을 하시다가도 내가 원하는 기간 안에서만 이 키워드를 또 검색하기 원하셨을 것 같아요. 옵션 기능 클릭하게 되면 시작일 종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해당 업무 나는 1월 중순 이후부터 뭐 최근까지 내가 확인했던 업무 보고 싶은데 하면 설정한 기간 내에 내가 세팅해 놓은 이 키워드에 대한 채팅들만 또 이렇게 쭉 확인이 가능하니까 업무를 앞으로 채팅방 안에서 또 검색하실 때 구도화해서 편리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채팅에 대한 어 기강 검색 기능이 생겼습니다. 직접 입력뿐만이 아니라 또 원하시는 기간 자유롭게 선택도 가능하니 실제 사용하실 때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채팅에서도 좀 소소하게 달라진 기능들 안내를 드렸는데 마지막 채팅 기능은 제가 PPT 화면으로도 전환해서 같이 안내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모두 읽음 기능이 생겼고 불필요한 이제 채팅방 조금 정리하고 싶은 채팅방은 나가기 기능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프로젝트 채팅방, 이제 프로젝트 채팅방이라고 해서 이미 프로젝트 방이 생기고 그 방에 연계된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나가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방에서 나가져야 해당 채팅방에서도 나가지는 이거는 연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 테마 설정 가능하고 기간별로 옵션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성 메시지 마지막으로 채팅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핸드폰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모바일에서 채팅창 띄워보시면 마이크 아이콘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녹음을 하고 녹음한 음성 메시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외근이 있을 경우에 제가 간단한 어떤 메시지들 빠르게 저희 팀원들에게 전달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동 중에. 그리고 아니면은 뭐 손을 좀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음성 메시지로 간단하게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음성 메시지는 전송은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고 PC, 모바일 모든 환경에서 메시지 확인은 가능하니까 이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성 메시지는 들으실 때 원하시는 이제 배속 설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원하시는 부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요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최대 1 시간까지 음성 메시지 녹음이 가능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1 시간을 쭉 녹음하면 나중에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한 우리 회의나 미팅에서 주로 활용해 보시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쪼끔 이제 간단한 문구들 빠르게 소통할 때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세팅에서 업데이트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웬만큼 이제 오늘 주요한 기능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고 이제 뒷부분에 남아있는 부분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플로우의 포털이라는
부분 알고 계신가요? 화면을 같이 다시 한번 더 이동시켜서 확인해 볼게요. 로그인 되어 있는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이 장바구니 같은 아이콘 클릭하게 되면 업무 포털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토어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현재 저희 플로우 플로우가 이제 개발한 서비스는 OKR 서비스고요. 나머지는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외부 서비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좀 필요한 솔루션이 있다." 하시면 참고해 보시고, 클릭하셨을 때는 해당 서비스에 도입 문의하기 남기면 서비스사로부터 이제 궁금하신 점들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업무 포털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차 안내를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순서의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플로우의 연동 기능 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클릭해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외부 서비스 연동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현재 플로우에서 연동 가능한 서비스를 모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화상회의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구글 캘린더도 이제 저희가 서비스 제공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여전히 좀 많은 분들께서 해당 서비스 궁금해 하셔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에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서비스가 연동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환경 설정 화면에서 연동을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연동 버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사용하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구글 계정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구글 캘린더와 연동되었습니다와 함께 연동으로 아이콘이 이제 바뀌게 되고요.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플로우의 이 화면, 프로젝트 방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연동시켜 놓고 싶은 게시글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정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참석자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제가 라이브 클래스 이런 식으로 일정을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등록 버튼 누르게 되면 제가 현재 참석자로 되어 있고 참석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일정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업무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동시키고 싶은 업무 게시글만 별도로 더보기 버튼 클릭해서 구글 캘린더의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었던 아까 연동시켜 놨던 그 해당 계정에서 연동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화면을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연동해 놨었던 해당 계정인데요. 방금 등록해 놨었던 라이브 클래스 이렇게 연동된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어, 팀 주간회의 보고 자료라고 해서 아까 등록해 놨었던 업무 게시글 연동된 부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왼쪽에 내 캘린더에 지금 플로우 업무와 플로우 캘린더 이거에 체크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먼저 해 주시고,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연동된 일정들 내 구글 캘린더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내 개인 일정 그리고 회사 일정 같이 구글 캘린더로 또 연동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플로우의 환경 설정 외부 서비스 연동에 제피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해당 서비스 어떤 서비스인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제피어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보고 계신 환경 설정에서도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하면 저희 플로우가 자세하게 제피어 서비스 어떤 건지 쭉 매뉴얼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구조를 말씀드리면 A라는 서비스와 B라는 서비스를 서로 연동시켜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자, 내가 개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피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두 서비스를 연동해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구글을 설문지를 우리 회사에서 주로 활용하는데 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플로우의 알림봇으로 받거나, 아니면 내가 구글로 받는 이메일을 플로우의 특정 프로젝트방 게시글로 연동시켜 받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이 기능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제피어 사이트로 먼저 접속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이 매뉴얼 FAQ에 링크로 남겨놓기도 했고, 아니면 보셨던 환경 설정에 바로 가기 클릭하면 제피어 사이트로 바로 또 이동이 됩니다. 자, 이 사이트를 처음에 이용하실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구글 계정을 통해서 먼저 로그인을 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먼저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 제가 오늘은 자세히 세팅하는 거는 약간 시간 관계상 어려우니 제피어 서비스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맛보기 정도로 같이 안내를 드릴게요. 자, 제피어 서비스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진행하신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거라고 하는 내가 어떠한 업무를 받고 싶은지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제피어 로그인을 하고 여기서 앱에 들어가셔서 플로우.팀을 검색하게 되면 플로우를 먼저 연결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네, 플로우 계정 먼저 연결시켜 놓고요. 그다음 트리거라고 하는 특정 행동을 먼저 얘한테 입력을 시켜 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글 메일 선택을 해서 나는 새로 나한테 들어오는 구글 메일을 선택한 다음에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알림 보스로 받고 싶어 세팅을 해 놓고 그다음에 플로우에게는 알림 보스로 쏴줘 라는 이 특정 값들을 얘한테 입력시켜 놓고 마지막에 확인을 누르면 이 구글에 새로 들어온 이메일이 플로우의 알림 보스로 발송이 됩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 아마 해봐야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이 플로우 FAQ 매뉴얼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피어 기능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이 상세 페이지와 구글 설문에 대한 신규 응답을 플로우로 연동시키는 방법, 구글 메일을 프로젝트망에 업무 게시글로 세팅하는 방법, 게시글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자료에 이 해당 링크들도 각각 넣어 놨으니까 이 페이지 참고해서 먼저 세팅을 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굵직굵직한 기능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털, 구글 캘린더, 그리고 제피어까지. 제피어도 프로 버전에서만 이제 제공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점 같이 상기해서 네, 확인을 해 보시고 프로 버전에 계신 분들은 저희 FAQ 링크 통해서 한번 먼저 시범 삼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요. 플로우 이용 가이드, 오늘 퀴즈의 정답이었죠. 이용 가이드라고 고객센터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이용 가이드에 어떠한 기능들 숨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용 가이드 클릭하게 되면 보다 빠르게 플로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플로우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자유롭게 플로우 강의 들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제가 앞서서 회원가입을 진행할 때 플로우 30분 온보딩에 대해서도 안내 드렸지만 사실 그 온보딩은 플로우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개요, 뭐 구조 요런 컨셉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보다 디테일한 자세한 프로젝트 방에 대한 만드는 방법과 업무 게시글, 다양한 게시글, 파일 관리, 관리 꿀팁까지 좀 요 다양한 기능들 숙지를 원하신다면 연결되어 있는 이 플랫폼 활용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실제 많은 고객사분들께서는 신규 입사자가 들어왔을 때 그 온보딩하는 과정에서 이 해당 사이트를 안내하고 사용자가 직접 이 강의들 7개를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씩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강의들뿐만이 아니라 상단에 동영상 강의 클릭하시면 저희가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OKR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 또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요. OKR 강의도 별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플로우 사용 매뉴얼 FAQ인데요. 제가 방금 제 피어도 그렇고 이 해당 사이트 몇 번 보여드렸는데 사용 매뉴얼 업데이트 기능이 되면 이 해당 매뉴얼에서 정말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매뉴얼 클릭해서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도 금방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뉴얼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법은 플로 사용하시다가
조금 낯선 단어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프로젝트 폴더. '나 이 폴더 기능 안 써 봤는데 뭐지?' 궁금하시면 사용 매뉴얼에 들어오셔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폴더 검색하면 해당 관련된 기능 링크들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의 플로우를 사용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 가이드의 세 번째는 고민 해결 게시판인데요. 플로우 팀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실제로 지금 플로우를 사용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여러 가지의 컨텐츠로 녹여놓은 부분이에요. 기능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조직 문화나 아니면 어떤 업무를 플로우로 녹여내는 방법, 플로우에 대한 온보딩, 여러 가지 관리 팁 등 여러 가지 내용들 주제를 가지고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게시판도 많이 참여해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족도 조사까지 이제 마무리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나가셔도 좋고요. 저희 플로우 올해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능들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저는 또 좋은 서비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metimes I just wish we could still better say